네, 안녕하세요. 한식요리사 정정우입니다. 네, 지금은 제가 밀키트 관련 회사에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오프라인 매장의 총주방장을 지금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레시피 개발도 하고 밀키트 사업 관련해가지고 뭐 그 레시피 개발 같이 팀도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지금 밀키트 관련 사업 준비 및 시작하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밀키트 이제 시장의 이해와 이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밀키트란 무엇인가, 이제 밀키트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밀키트는 식사, 이제 밀 키트, 이제 말 그대로 키트 그 합친 용어로 말 그대로 식사 키트입니다. 다른 말로는 레시피 박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박스 안에는 손질된 식재료와 믹스된 소스가 같이 들어있어서 이걸 쉽고 빠르게 그리고 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쉬운 조리법과 편리함 때문에 소비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이제 소비자가 확 늘지는 않았는데,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이제 소비자가 확 늘어났다는 거죠. 이제 재택근무의 확대, 외출 자제, 모임 자제 등으로 이제 소비자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제 집에서 밤을 해먹는 내식에 대한 수요 증가, 이제 이에 따라 밀키트의 수요 증가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번 자료를 보시면 17년도에 100억 규모의 시장이었던 반면 이제 2020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20배 증가한 이제 2천억 규모의 이제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는 코로나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일시적인 유형이 아닌 HMR의 주요 카테고리로 잡을 거라는 이제 전망도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이제 단점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첫째로 높은 단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제품 중 1인 단가 평균 가격이 1만 원대 초반입니다. 이제 단가가 높다 보니 이제 경쟁에서 많이 밀릴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폐기율. 이제 밀키트는 소포장 신선 식재료다 보니까 이제 유통기한이 짧아 폐기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이 폐기가 직결되는 거는 이제 그 매장의 손해로 되기 때문에 이 폐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비용. 이제 밀키트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제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소업체, 개인의 경우 물류 운영사가 없어서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을 또 이제 줄이겠다고 이제 원자재 코스트를 낮추게 되면은 그만큼 또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를 낮출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직접 당일 생산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낮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처럼 완벽해 보이지만 단점들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밀키트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밀키트 상품, 이제 상품이 개발이 가능한 품목의 조건인데, 지금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밀키트로 개발이 안 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없고요. 밀키트 상품을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 건 메뉴명. 이제 내가 어떤 메뉴를 만들 것인가, 내 가게에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로 메뉴명이 나와야 두 번째는 재료가 선정이 됩니다. 이제 그 세부적인 재료를 선별을 하셔야 되고, 그걸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요리법을 만들 것인가를 이제 레시피로 만드셔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위험성 판별. 이 위험성 판별은 밀키트를 제작할 때 품질에 변질이 생기거나 외형에 문제가 생기거나 세균에 문제가 있느냐의 판별입니다. 말 그대로 인체에 무해하여야 하며 유해한 것이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상품이 출시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벌금을 물을 수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이 사진을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진에 이제 재료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유통기한이 제일 짧은 게 뭘까요? 여러분도 이제 요리를 하시다 보니까 바로 이제 눈에 보이죠? 네, 맞습니다. 가장 짧은 건 순두부와 해산물이 되겠죠? 이제 이처럼 유통기한이 제일 짧은 재료를 기준으로 밀키트를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보통 밀키트의 유통기한은 4일에서 5일 정도의 기한을 잡고 만드는데 이보다 짧아지게 되면 폐기율이 많아지게 돼서 이제 품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형에 변형되고 세균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서 하여 유통기한이 4일에서 5일 정도의 기한을 잡고 개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냉동 제품으로 하면 폐기율이 적고 유통도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냉동 제품은 위험성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고 폐기율 또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밀키트 상품과 그 재료를 냉동으로 하게 되면 그 음식을 했을 때 기존의 이제 신선한 제품보다 맛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해동 후 가지는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냉동으로 하셨을 때는 그 신선하게 만들었던 거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이제 제작 레시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는 밀키트 제조를 위한 준비 사항인데요. 이제 밀키트는 내가 제조를 어디까지 납품할지에 따라 이제 조금 스케일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지금 현장에서 밀키트 사업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는 공간입니다. 지금 공간이 제조시설에 적합한지 아니면 벽은 방수가 되어 있는지 이제 구역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공간이 마련이 되었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곳이 제조 환경에 맞는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니면 그 외로 이제 허가의 규정은 이제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해당 지역에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가장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밀키트를 제작을 위한 기기, 재료, 소모품 등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까다로운 게 공간, 그 다음 허가 이 두 가지가 가장 까다롭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한 소도구들을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소도구를 구매를 해주실 때 여기서 체크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제 소모품 중에서도 이제 재료에 직접 닿는 포장지 이 부분을 꼭 P 이제 폴리에틸렌, 이제 PS, 이제 폴리스티렌, 이제 PP, 폴리프로필렌 이제 이 재질로 사용을 해주셔야 이 외의 재질로 사용을 했을 땐 벌금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세 가지의 재질로 꼭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밀키트 상품을 판매를 위한 이제 판로인데 이제 밀키트를 만약에 제조를 했으면 내가 어디에 판매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제 수익을 낼 건가 이건데 이제 밀키트를 이제 주로 판매 가능한 이제 곳은 온라인 쇼핑몰, 이제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 백화점, 마켓컬리, SSG, O2O 플랫폼. 이제 O2O 플랫폼은 이제 뭐 배달의 민족, 이제 요기요, 쿠팡이츠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온라인 쇼핑몰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온라인 쇼핑몰은 일단 초반에 진행하기에는 다소 힘들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자금이 엄청 많은 상태다 그러면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제 상품 비용, 웹 디자이너 비용, 이제 사진 촬영용, 마케팅 비용, 포장, 발송, 반품, 사무실 유지,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비용이 생각만큼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이제 온라인 쇼핑몰은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머리 식힐 겸 영상 한 편 보고 가시겠습니다.
장사라. 네, 밀키트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제 무인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무인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장점은 이제 대표적으로 창업 비용, 낮은 인건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창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좁은 공간으로도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낮은 인건비는 이제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거기 현장에 있지 않고 이제 키오스크로 바로 결제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인건비가 좀 낮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단점으로는 높은 월세. 그 높은 월세는 이게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이제 밀집도가 많아야 되다 보니까 자릿세가 비싼 곳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려면. 네, 그리고 밀키트 시장의 낮은 진입 장벽.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뭐 옆에 사람도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다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 하나죠. 그리고 짧은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버리는 것도 많고 폐기율도 많고 환경적인 문제도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유의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백화점, 마켓컬리, SSG 이제 세 곳인데 이거에는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홈쇼핑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허가증과 서류, 식품위생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영양 정보라는 걸 기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식품을 보면 그 뒤쪽에 영양 정보 이제 기입이 되어 있어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처럼 영양 정보가 있는데 이 식품 제조 가공업을 받은 이제 허가증이 있는 곳에서만 이제 부착이 가능합니다. 이 허가증을 발급을 해주는 곳이 말 그대로 그 공간에 대한 그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공장, 흔히 말하는 이제 공장에서 식품을 납품하는 곳이 있잖아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외주로 맡길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온라인 홈쇼핑처럼 내가 모든 걸 다 갖춘 상태에서 진행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 대형마트에서는 좀 진입하기가 좀 허들이 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은 로고를 제작을 해야 하고 그 로고를 넣으려면 유통정문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을 게 굉장히 많죠. 네, 이것만 해도 허가 받아야 하는 게 많고 이제 외주를 맡겨야 하는 게 있는데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또 식품 중에 만약에 내가 만드는 밀키트에 고기 함량이 60%가 넘는다. 그럴 경우에는 또 축산물 가공업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허가를 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일반적인 소상공인이나 일반적인 소상공인 분들은 그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솔직히 납품하기가 어려우니 이 부분은 좀 배제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O2O 플랫폼, 이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제 쿠팡이츠, 이제 기존에 이제 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생각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이제 매장에서 판매 중인 음식을 비조리 포장이죠. 비조리 포장으로 배달을 보내는 형식으로 바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스토어.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는 진입 장벽이 많이 낮고 그리고 허가증이 별다른 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딱 한 가지 통신 판매업을 신고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네이버에 검색 노출을 시켜서 등록시킨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배송은 택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통신 판매업에 허가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라 접근이 많이 쉬워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제 처음 도전하거나 판매를 진행하고 싶으시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신고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현장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이제 현장 방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할 구역, 시, 군, 구청으로 가셔서 이제 현장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처럼 이제 밀키트 이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는 많지만 이제 제약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제 상황에 맞게 제작, 유통, 판매를 해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밀키트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외로 이제 저도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가 제가 스마트 스토어랑 뭔가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판매 쪽으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꿀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직접 재배를 하고 유통을 하고 그 꿀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많은 뭐 허가증도 필요했고, 그리고 따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스토어가 등록하는 절차랑 이제 판매 절차, 이제 배송 절차, 이런 절차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제 따로 이제 고객센터가 있다기보다는 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저는 많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되시면 뭐 현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만 판매하시면은 뭐 오토 플랫폼이나 아니면 기본 뭐 오토바이 배달이나 이런 쪽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조금 더 외지,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나는 서울권에다가 배송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나는 뭐 멀리 제주도도 배송하고 싶고 뭐 부산, 강릉, 속초 이런 쪽에도 배송하고 싶어, 그러면 그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배송 서비스로 택배 서비스로 이용하셔서 판로를 조금 더 넓히시면은 저는 딱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밀키트 사업 준비 및 시작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밀키트를 시작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조금 유익한 좀 내용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강의로 이제 밀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와 이제 좀 시작하실 수 있는 기초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